자, 그다음 뉴스. 자, 올해 초에 가격이나 전략을 내세운 데 이어서 테슬라가 충전과 전압 그리고 가격 이런 것들로 지금 전기차 시장을 마구 흔들고 있다. 전에 저희도 이야기 해드렸는데 이게 의도적인 거겠죠. 흔들고 있습니다. 시장은 막. 올해 초에 일단은 가격 인하 전략을 세우면서 한번 시장의 가격을 흔들어 버렸고, 그 다음에 충전 방식, 최근에 충전 방식을 두고 GM 포드랑 손을 잡으면서 또 이제 한번 충전 시장을 흔들어 버렸고,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이 테슬라 배터리 전압과 관련된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것과 관련해서도 또 뭔가 변화를 주고 있고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전기차 시장에서 후발주자나 다른 회사들을 한 번씩 견제하는 네. 그런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점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여기에 언박스드 프로덕션 프로세스만 오늘 실현되면 난리 나는 거죠. 오늘 얘기해 주신 이 제작 방식, 이 생산 방식의 변화까지 만약에 팍 이렇게 치게 된다면 이제 다른 회사들은 카운터 펀치를 맞게 되는 거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전기차 생태계를 지금 흔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라이브 것을 몇 명 보고 계세요? 지금 212분 보고 계십니다. 오, 200분이 넘으셨어. 감사합니다. 질문을 또 주고 계시네요, 우리 분들이. 자, 질문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펀드 스타TV님이 앞으로 테슬라가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마주할 수 있는 리스크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리스크는 우선은 제가 가장 큰 리스크는 중국 리스크죠.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상하이 공장이 제가 말씀드렸던 공장 땅의 소유주가 중국 공산당이라는 것,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단히 종속되어 있는데 지금 미중 갈등들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 테슬라에 있어서는 가장 큰 리스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리스크라고 한다면 BYD라든지 중국 기업들이 최근 이제 뉴스에 보면은 미국에 상륙하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 시간 문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사실은 지금 이 BYD라든지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면서 테슬라를 쫓아올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리스크인가. 그러니까 모든 리스크는 중국으로 통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다. 결국엔 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중요하겠고, 일단 지난주에는 중국에 갔었죠. 갔었던 이야기도 있었고, 중국의 이 소재, 배터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일단은 허가를 해준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오늘 또 미국의 국무장관이 블링컨 국무장관이 가고 중국에 있죠. 갔어요. 네, 근데 그래서 만났나요? 오늘 시진핑을 만난다고 아까 만날 예정이라는 뉴스까지만 제가 봤는데 오늘 뭐 만나는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네. 그런 거는 좀 확인해 조금 봐야 갈등이 저는 적절한 긴장 관계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옵쇼링을 하면서 리쇼링을 하면서 공장들이 배터리 공장이라든지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반도체 공장들이 다시 미국에 만들어지고 있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것이 위에서 미국하고 중국이 극단적 대결까지 간다라는 거는 한국 사회에도 재앙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적절한 긴장감이 저는 인정하나 이 긴장감이 터져버리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적절한 경쟁 관계로 이렇게 지내는 게 좋지. 너무나 치고받고 싸우면 또 저희가 새우등 터집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죠? 네. 자, 그런 다음 비전퍼드 스타님이 오늘 또 질문을 또 추가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BYD가 테슬라보다 잘하고 있는 건 뭡니까? 라고 얘기해주셨어요. 테슬라보다 잘하고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유일하게 중저가 전기 자동차를 프라핏이 내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픽업 트럭 만들려고 하고 엄청 큰 SUV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그 정도 고가 상품 정도에서만 프라핏이 나는데, 그렇죠. BYD 같은 경우에는 세단을 많이 만든단 말이에요. 세단에서 프라핏 내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S라든지 이런 거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중저가형 중형 EV에서 프라핏을 내고 있다라는 것이 BYD, 그것도 매우 매시브하게 대량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 BYD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요즘 BYD 차 보면 디자인도 괜찮은 편이에요.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일단은 수익을 이 프로핏을 내고 있다는 것 자체, 전기차를 팔 때, 그거 자체가 일단은 테슬라 이외에는 사실 딱히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근데 BYD 중국에서 BYD는 어느 정도는 해내고 있다. 그러면서 판매가 많이 되고 있다. 미국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 네. 유럽 진출은 시작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약간의 위협 요인이 될 수는 있겠죠. 테슬라의 미친 질주.
자극적인 제목입니다. 미친 질주. 140% 폭등에 주식 팔아치운 개미들. 이건 또 뭔가요? 자, 올해 들어서 무려 테슬라의 주가가 140% 가까이 폭등하면서 쾌속 질주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테슬라를 많이 매도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다라는 이익 실현하신 거죠. 그쵸, 뭐 그쵸. 캐시 우드도 하는 판에 그쵸. 못할 거 없죠. 이번- 너무 잘하신 거죠. 그렇죠. 이번 폭등을 추경 매수보다는 차익 실현의 기회로 본 것으로 해석이 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 시스템 세이브로를 보면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국 주식을 그렇죠. 사고 팔고 한 그 통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가셔도 보실 수가 있어요. 지난 한 달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딱 한 달 동안에 테슬라 주식에 대한 이 개인 투자자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순 매도 결제액, 그러니까 매도 결제액 마이너스 매수 결제액이 하면은 순 매도 결제액이 나오겠죠. 이게 3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700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순 매도를 한 거죠. 산 사람보다는 판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수익이 났으니까 우리 또 스마트해진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또 떨어지면 사야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아주 좋은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또 박사님은 아까 저희는 얘기했죠. 조금 더 계속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조금에 근데 있겠지만. 그거는 매수하고 매도 결정은 순수하게 투자자의 몫이세요. 그리고 그쵸. 사실은 이건 장기 투자자인가? 저희가 여기서 그런 주식 방송이 아닌 이상 매수하고 매도의 시점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쵸. 개인들이 또 산 시점도 다 다를 것이고. 우리 네. 구독자분들의 스타일에 따라 네. 나는 장기로 그냥 가져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나는 수익 보고 내려갈 때 또 사고, 수익 네네. 보고 그것도 내려갈 아주 때또 현명한 사고. 방법이죠. 이렇게 네.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 구독자분들 스타일에 따라 취사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들어서 테슬라 주가는 계속 잘 가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겠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자, 미국의 충전기 1위 기업 SK 시그넷이 역시 테슬라 방식인 NACS 방식을 도입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들어보면, 자, SK 시그넷은 테슬라 충전 방식인 NACS 커넥터를 적용한 제품을 올해 내에 제공하기로 했답니다. SK 시그넷 초급속 충전기 제품은 이 기계가 한 대 있으면, 여기 밑에 그림이 있죠. 기계가 한 대 있으면 양쪽에 커넥터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양쪽이 다 CCS 방식이었대요. 근데 이거를 이제는 하나는 CCS, 하나는 NACS로 네.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서 이렇게 설치를 할 거다. 미국에서. 네, 그건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마치 도미노 이펙트처럼 충전소들이 지금 다 EV고라든지 차지 포인트도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테슬라가 이건 정리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북미는 완전히 통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미는 시장 잡았네요. 네. 자, 이러면서 SK 시그넷은 뭐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아시죠? SK 그룹 내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SK 시그넷은. 근데 제가 저 회사가 미국 충전기 1위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네요. 그러게요. 미국 전기차 초급속 충전 시장 점유율 1위랍니다. 초급속 시장만 1위인가? 슈퍼차저가 1위가 아니었나 보구나. 그러게요. 농담입니다. 네. 야. 자, SK 시그넷은 어쨌든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상장돼 있습니다. 이건 참고하시고 SK. 근데 오늘 뭐 주가가 크게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발표한 이후에 EV고라든지 차지 포인트도 미국에서 스펙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우회 상장이 되어 있는데 다 주가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일반 충전소는 그거를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지금 포커스가 지금 슈퍼차저 쪽으로 가 있으니까 슈퍼차저가 더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슈퍼차저로 통일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서 EV고하고 차지 포인트는 상장되어 있죠, 두 개 다. 거기 같은 경우는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테슬라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죠. 아마 SK 시그넷도 미국에 있었으면 주가 떨어졌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SK 시그넷 주가는 최근에는 그닥 변동이 없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를 또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또 이 전기차 충전 시장에 대한 기사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했던 이야기죠. 네, 테슬라 방식이 대세가 될까라는 이야기. 대세됩니다. 아까 말했던 그 선순환 제가 말했던 이 그렇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알려드렸던 이 선순환이 작동이 되면 이게 네트워크 이펙트라고 유사한 건데 무서운 속도로 선순환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네. 이거는 거의 그러니까 눈사태하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점점 네. 눈이 커지는 것처럼.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러면서 미국 전기차 충전 시장 현재 CCS 방식을 채택한 전기차가 많이 판매된 탓에 당분간은 CCS 방식과 NACS 방식이 혼재된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 다만 북미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를 비롯해서 여러 전기차 업체가 NACS 방식을 채택하면서 앞으로는 NACS가 대세가 될 확률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앞으로 이거 뭐 앞서서 얘기한 SK 시그넷 뭐 이런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이제 방식을 바꾸고 있으니까 결국에 대세는 테슬라의 충전 방식인 NACS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다음 뉴스 또 확인을 해보기 전에 댓글을 몇 개 좀 체크해 볼까요? 자, 타이슨님이 아까 전환수님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전환수님 캐나다에서 보고 계신 분, 밴쿠버에 계신데요. 네. 밴쿠버에서 시청하고 있는데 반갑습니다. 시차가 있어서 주로 재방송만 봤는데 오늘은 라이브를 보고 있다. 지금 캐나다 밴쿠버면은 아직 일요일인가요? 그죠? 아닌가? 일요일 아침인가요? 새벽 2시. 새벽 2시에 보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쉬는 날. 고맙습니다. 그렇죠. 캐나다는 쉬는 날이 아닌가? 아무튼 제가 그 북미 쪽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타이슨님은 저는 테슬라 주식이 폭등이라고 보기보다는 회복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한다. 주식이 그렇죠. 주가가 사실은 작년에 대단히 피크를 칠 때 사신 분들에게는 조금 정도 이익 실현이 되는 수준이니까요.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비전 펀드 스타TV님이 아까 SK 시그넷 그게 1위인가 이거에 대해서 초급속만 1위인 것 같다. 초급속. 초급속 급속도 아니고 충전기만. 초급속. 오케이, 그 알겠습니다. 시장에서만 아마 1위인 것 같다라고 한번 댓글을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뉴스 또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최근에 북미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좀 체크를 해봤더니 역시 뭐 점유율은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높고 NACS 방식을 쓰고 있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GM, 포드 이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그 뒤를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다음 뉴스.